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주율 파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은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 즉 원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인데요.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며 그 값을 우리는 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원주율 파이가 무리수임을 잘 알고 있지만 수학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주율의 역사가 곧 수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이나 정확한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우 단순해 보이는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처럼 지름이 AB인 원을 생각해 보죠. 지름 AB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원주율은 원주, 즉 원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주율의 역사는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원주율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원주율의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국가였던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든 석판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원주율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원전 1900년에서 1680년경에 만들어진 석판에 적혀있는 원주율 값은 3.125입니다. 아쉽게도 원주율 값을 계산한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원주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650년경에 만들어진 린드 파피루스에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6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식을 통해서 원주율을 계산하면 대략 3.16049 정도가 됩니다. 매우 근사한 값이지만 아쉽게도 이집트인들도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도 원주율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주율 값을 계산하면 바로 10분의 30이 되는데요. 그 값은 바로 삽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고대 유대인들은 원주율을 10분의 30, 즉 3으로 계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율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원 후 5세기 후반 송나라의 수학자인 조충지와 그의 아들 조항지는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원주율 값을 3.1425926으로 계산했는데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원주율 값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원주율을 계산하는 논리적 방법인데요. 조충지와 조항지가 계산한 방법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구하는 것으로 아르키메데스 이후 2000년 동안이나 원주율을 계산하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원주율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원주율을 계산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을 창안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원의 내접 그리고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과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한 후에 그 값을 이용해서 내접, 외접하는 정12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접, 외접하는 정96각형의 둘레의 길이까지 계산했는데요. 둘레의 길이는 외접 96각형의 둘레의 길이인 3.140845 보다는 크고 내접하는 96각형보다는 크겠죠. 원주 값이. 그리고 외접하는 96각형의 둘레의 길이인 3.142857 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율 값이 내접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크고
외접하는 정다경이 둘레 길이보다는 작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만약에 내접 외접하는 정 192가경이 둘레 길이를 계산하면 보다 정확한 원주율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다경이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천재였던 아르키메데스일지라도 아마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원주율을 계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플라톤이 말했던 수학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원주율은 원에서 찾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인 것입니다. 모든 원에 대해서 원주율 값은 모두 같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아르키메데스 이후 2000여 년간 수많은 수학자들이 보다 정확한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학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원주율 파이는 각을 표현하는 호도법과 육식분법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r일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 정의하는데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고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의 길이도 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전후 원주율에 관한 위대한 발견들이 이어지는데요. 원주율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계산 결과에서 원주율 파이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나오는 식들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식의 계산 결과에서 원주율 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593년 프랑스와 비에트가 찾은 식인데요. 우변의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들의 곱이 계산 결과가 파이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변에서는 사실은 원주율과는 매우 무관한 수들이 계속 곱해지고 있는데 그 계산 결과에서 파이가 나온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1655년 존 윌리스가 찾은 식인데요. 우변은 NA 값의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끝없이 곱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놀랍게도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74년 라이프니츠는 미분을 만든 수학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라이프니츠가 만든 식인데요. 우변의 식은 NA 값에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그 값을 끝없이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모가 홀수인 분수들을 계산한 결과가 4분의 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706년 존 마친이 만든 식인데요. 삼각함수와 무한급수가 나와서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하면 그 값이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1735년 오일러가 증명한 식인데요. 이 오일러는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로 수학의 역사에서 매우 큰 업적을 남긴 수학자입니다. 일명 바젤 문제라고 불리는 이 식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요. 오일러가 증명한 바젤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불리는 리만 가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일러는 자연수들의 제곱분의 1을 모두 더하면 그 결과가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증명했는데요. 오일러는 바젤 문제를 계속 연구하여 홀수들의 제곱분의 1을 모두 더하면 그 값이 8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증명합니다. 또한 1735년에는 홀수들의 제곱분의 1의 합에서 짝수들의 제곱분의 1의 합을 빼면 그 결과가 1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증명하고요. 같은 해인 1735년에는 짝수들의 제곱분의 1의 합이 2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증명합니다. 1914년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보이는 이런 식을 계산한 결과가 파이분의 1임을 증명했고요. 1988년 처드노브스키 형제는 이전까지 걷던 수식보다 복잡한 식의 값이 파이분의 1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주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잡한 수식의 값에서 원주율 파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원주율 파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일러가 증명했던 바젤 문제를 통해서 원주율 파이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젤 문제는 바젤대학교 교수였던 베르누이 형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자연수를 제곱분의 1이 합이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수들의 제곱분의 1,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분의 1, 1은 1의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처럼 자연수들의 제곱분의 1, 이 합을 계산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 바젤 문제를 오일러가 증명했고 그 값은 6분의 파이의 제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일러는 바젤 문제 연구를 계속해서 바젤 문제를 소수로 이루어진 식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식을 세상에 발표하고 이 식을 본 전 세계 수학자들은 매우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칙을 찾을 수 없었던 이전까지는 소수의 규칙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규칙을 찾을 수 없었던 소수들의 식이 일정한 값인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수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원주율 파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러가 발견한 식을 보고 수학자 리만이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데요. 그 가설이 인류 최대의 난제라 불리는 리만 가설입니다. 오일러가 만든 식에서 자연수 n을 실수 x로 확장하여 제타함수를 만든 것입니다. 리만 가설은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데요.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리만 가설을 풀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세기가 끝나기 전에 리만 가설도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 제타함수의 비자명 영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음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수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원주율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학 박사가 사랑했던 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자 오일러가 찾은 2의 파이 i 승 플러스 1 이퀄 0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세수인 2, 파이, i가 만든 2의 파이 i 승의 값이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식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어떤 식보다 아름답고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원주율 파이 속에는 우주 생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